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어서 오세요, 여러분. 건강 브런치입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도 아주 알찬 정보 그리고 재밌는 수다와 함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지혜님의 럼밀럼미 리믹스 버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혜님이 부르는 럼밀럼미 리믹스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아주 시작이 알차죠? 신나고 기분이 왠지 스멀스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이제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아니 진짜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지금 완전 7, 8월 한여름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손풍기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이렇게 앞에다가 얼굴 앞에 손풍기 이렇게 대고 왔답니다. 그리고 또
출근 시간에 제가 지하철을 타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고, 발을 2번이나 밟혔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에어컨이 빵빵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또, 뭐, 기분이 썩 뭔가 이렇게 불쾌하거나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역시 생각하기 나름인지, 네, 뭐 그랬답니다. 오늘 아침 아주 바쁜 아침이었어요. 더위에도 막 지칠 뻔한 그런 아침. 그리고 막 부랴부랴 준비하는 그런 아침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why? 여름 하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물놀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좀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럴 때 진짜 풍덩 빠지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물에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왜 이제 밖에 아무리 더워도 밖에 있다가 물에 딱 그 살이 닿으면 조금 춥잖아요. 살짝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면 차디찬 뭔가 그런 냉동고 같은 느낌이 저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그 찰나의 순간만 차갑고 이제 들어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데 잘 놀겠지만 그 들어가는 게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저는 귀에 물 차는 거 그리고 깊게 들어갔을 때 귀 먹먹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한번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족들이랑 그런 이제 그 심해어들 보는 다이빙 있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다 깊이 볼 수 있는 그 활동, 그 체험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행복한 경험이긴 했어요. 언제 또 바닷속을 들어가서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 귀 먹먹해지면서 약간 저 바깥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뭔가 있어야 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섭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나는 다시는 오늘 하루로 이제 이 한 번의 활동으로 충분했다. 다시는 뭔가 이 경험을 하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수영장 이런데 뭐 워터파크 이런 데 가도 물에 막 약간 갇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발 담그는 거 정도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흠뻑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당겨하지 않지만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런 더위에 무조건 수영장을 가야 하고 무조건 나 워터파크를 가야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처럼 뭐 귀 먹먹함을 못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느낌이 그 기분이 괜찮다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볕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가시겠죠. 그런 다음에 귀 먹먹함 혹은 귀 통증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내가 나 얼마 전에 물놀이 갔다 와가지고 아직 좀 귀가 회복이 안 됐나 봐. 아무래도 이 앞 차이 때문에 좀 귀가 피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물놀이를 다녀온 후에도 귀가 먹먹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름철 대표 질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귀 질환인 웨이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초여름부터 이렇게나 더우면 다들 이제 주말에 놀러 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 귀 질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도 6월에도 많이 겪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의 주제로는 웨이도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웨이도는요, 귓바퀴랑 고막 사이에 좁은 통로를 웨이도라고 합니다. 이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발생하고요.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영 후에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영인의 귀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웨이도염 주요 원인균은 녹농균 그리고 포도상구균입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녹농균과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요, 정상적으로 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균이라고 해요. 하지만 웨이도 피부 방어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감염, 사실 이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급성 웨이도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웨이도염 위험 요인으로는 잦은 수영 그리고 습하고 더운 날씨가 대표적이라고 해요. 이 웨이도 굉장히 이제 좀 안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좁고 또 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젖은 귀지 혹은 습성 귀지 아니면 보청기나 이어폰을 좀 장시간 사용했을 때 습진, 지루성 피부염, 건선 같은 피부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당뇨병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그리고 땀이 많은 체질도 웨이도염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도염을 어떻게 내가 진단을 좀 해볼까라고 하시면 대표적인 증상은 귀 통증이라고 해요. 특히 귓바퀴를 잡아당기거나 귀 앞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움 혹은 이물감 아니면 귀가 꽉 막힌 듯한 먹먹함,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력 저하는 청신경의 손상 때문이 아니라 웨이도가 부으면서 이제 좁아지거나 혹은 분비물이 통로를 막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보통 빠르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도염이 의심된다. 나 물놀이를 갔다 오고 수영을 갔다 왔는데 약간 귀에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좀 꾸준히 먹먹한 것 같고 잘 평소보다 안 들리는 것 같고 하시면은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치료는 이제 통증 조절과 웨이도 청결 유지,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귀에 좀 땀이 많고 좀 이제 습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웨이도염이 또 자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는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평소에도. 수영이나 샤워 후에는 면봉으로 물기를 닦아내기보다는 고개를 기울여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약한 드라이 바람으로 귀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 팔 때 과하게 파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또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기지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그러면 너무 세게, 과도하게 나의 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이비인후과에서 조금 안전하게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습한 환경, 내 귀가 좀 습하다. 약간 땀이 많다. 요러신 분들은 특히나 더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시기에 또 그리고 앞으로 한 3, 4개월은 많이 갈 그 물놀이 이후에 충분히 귀를 건조시키는 습관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귀 안을 뭐 깊숙이 자극하거나 과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농균 혹은 포도상구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귀를 많이 건들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리고 언젠가 옛날에 그 방송 중에 이제 위기탈출 방송이 있었어요. 그거 보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나 한 뒷부분쯤에 이렇게 그 재연 드라마 같은 걸 이제 보여주고 퀴즈를 이제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해서 퀴즈를 이렇게 내는 그런 코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이후로 물놀이가 썩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봤던 에피소드에 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상황, 이제 물놀이, 더운 여름에 물놀이를 이제 갔다가 온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자다가 약간 뭔가 경련을 일으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오바이트를 했나? 이런 굉장히 건강의 적신호를 표한 그런 드라마, 재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퀴즈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행동을 안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이런 퀴즈가 뒤에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귀에 있는 물을 충분히 다 빼주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귀에 들어간 물을 충분히 빼내주고 염증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고, 그리고 물론 거기 재현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과장한 그런 느낌으로 진짜 내가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질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겠지만 그때 이후로 약간 공포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저도 때로는 워터파크 이제 방문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파도풀 이런 데서 귀에 물이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 귀 말리는 거는 지키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 재현 드라마를. 그래가지고 그 위기탈출 그 재현 드라마를 시작으로 약간 그 물 깊숙이 들어가는 게 조금 두렵고, 귀 먹먹해지면 이거 빨리 물을 빼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랬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더운 날 저도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빠지고 싶은데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놀이 무조건 막 2-3번, 5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꼭 귀 말리시는 거, 웨이도염이 발현되지 않도록 귀 꼭 말려주시는 걸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도 소중하니까요. 네, 그럼 저희 마무리를 해보고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will beat again. 어색하게 맞춰가려고 하지마. 자신 있게 덤벼봐. 이제 달라지는 거야. 터질 수만 있다면. So 잃어버린 모든 것에 후회하지마. 외쳐봐. 꿈을 찾아. 그대 숲지석해도 늦지 않아. I never ever give it up. Hey, hey, hey. 맘을 열어 소리쳐봐. So 해서든지 못 미쳐서 춤을 춰. 나를 해도 그저 웃어보는 거야. 지울 수만 있다면. 또 외쳐 새로운 하나 이 순간으로 달고래. 잊지마 그 모든 것을 더 후회하진 않겠어. 네, 주얼리의 곡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가 참 좋아에 이어서 슈퍼스타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굉장한 추억의 노래죠. 최근에 그 서인영님 유튜브에 그 주얼리 5분이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른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목소리와 힘과 그 노래 실력은 그대로인지 몇 번이고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도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주얼리의 곡 두 곡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코너 지식 처방전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벌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쵸? 아, 제 친구가 어제 러브버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아, 여러분들 다들 겪어보셨죠? 그 러브버그의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침략? 와, 이게 또 시작이 된다고 싶더라고요. 막 계양산 그쪽에는 뭐 100마리 넘게 이렇게 출몰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특히나 이게 도시에 많은 벌레들이잖아요. 그리고 도시 중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빽빽한 그런 곳에 많이 서식을 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약간 생긴 것도 특이하지만 그 취향도 독특해가지고 자동차 매연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막,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힘이 그렇게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굉장히 뭔가 항해하듯 날아다니다가 밝은 옷에 착 붙어버리잖아요. 아, 내가 진짜 작년에도 너무 그게 무섭고 징그럽고 막 이래가지고 옷을 막 털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런데 그 친구가 벌써 찾아왔다니. 제발 좀 여러모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뭔가 방충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건 러브버그 이야기였고, 여름철에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또 친구가 있죠. 바로 모기. 저는 모기의 그 윙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치고, 밤에 잘 때 무의식 중에 만약에 우리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무심결에 들어왔다? 근데 갑자기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윙 하는 소리가 난다? 저는 걔를 잡을 때까지 못 자요. 그런데 또 제가 벌레를 잘 잡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친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스프레이를 막 뿌려야, 제가 막 이렇게 손으로 착 하고 박수 쳐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박수 쳐가지고 착 잡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잡으려면은 나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스프레이는 이제 나랑 떨어진 상태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밤을 끝장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름을 나곤 하는데 모기에 잘 물리는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는 그렇게 모기에 잘 물린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동생이 너무 잘 물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랑 동생이랑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은 모기가 다 동생만 물어요. 약간 저는 그 중에 뭐 한 개 정도? 근데 이제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몇 명 안 있으면은 모기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뭐 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좀 잘 물고 싶은 나 제 피를 좀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모기의 취향들이 있나 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물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진짜 내가 피할 수 없는 뭐 산속이나 뭐 강가 요런데 모기가 진짜 많은 진짜 내가 이렇게 뭔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곳에 갔을 때는 저도 물론 뭐 비슷하게 물리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뭐 집에서 한두 마리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카페 밥 먹으러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갔는데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 거의 이제 함께 있는 누군가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향이 참 신기하고 궁금하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 뭐 옛날에는 뭐 모기가 O형을 좋아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난 A형이라 안 물려. 넌 O형이라 물리지?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랑 동생이랑 같은 혈액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특히 혈액형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의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맥주를 마시면요. 모기에 유독 잘 물릴 수 있대요, 여러분. 물론 그 어릴 적에 동생과 함께 있었을 때 나를 안 물고 동생을 무는 건 맥주와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요런 날 이제 좀 밤에 살짝 선선해지면 또 야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난 소주를 먹고 넌 맥주를 한번 먹어봐. 누가 더 잘 물리나. 약간 우리끼리의 간이 실험을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놀아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AFP 통신에 따르면요. 그 스웨덴 농업과학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여성 참가자 42명을 대상으로 황열병 그리고 댕기열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 순모기의 선호도를 관찰하는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팀은 모기는 인간의 채취 그리고 체온, 호흡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감지해서 흡혈 대상을 선택한대요. 약간 흡혈 대상이라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네. 어쨌든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들을 감지해서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실험 결과 모기들이 선호하는 참가자에게는요. 특정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많이 검출이 됐대요. 프랑스 개발연구소의 의료곤충학자는요. 모기는 수십 미터 밖에서도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한대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찾아가는 첫 번째 신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기가 10m 이내로 접근하면 인간의 채취까지 감지하기 시작하고 이 채취랑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특정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방출하는 300에서 1000가지의 냄새 화합물이 있대요. 그런데 이 300에서 1000가지 중에 일부가 모기를 강하게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인 맥주를 마시는 것. 이 맥주를 마시는 게 모기를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연구팀이 말하기를요, 맥주는 인간의 체온을 높이고 또 호흡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늘린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냄새까지 변화를 시켜서 모기를 유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맥주를 마신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모기에 1.35배 더 매력적인 것으로 조사됐대요. 약간 여기에 매력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좀 웃기고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매력적이래요, 모기한테. 하지만 이제 또 아까 저도 약간 언급을 했듯이 특정 혈액형을 뭔가 더 선호한다. 이런 통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피부색, 눈동자, 뭐 머리카락 색에도 모기의 선호도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향, 채취, 그리고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모기의 선호도가 결정될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탄산이 많잖아요, 맥주에는. 그래서 더 그런 차이가 나나 봐요. 소주를 먹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뭔가 이렇게 숨에 섞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맥주를 마셨을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또 그걸로 모기를 유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맥주를 마셨을 때 변하는 나의 채취로 인해서 또 모기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모기를 유인하시고 싶으시면 야장 같은 데 가서도 혹은 캠핑 막 이런 데 가서도 맥주를 한번 하지만 나는 모기를 좀 그렇게 유인하고 싶지 않다. 모기한테 매력적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맥주보다는 다른 주종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기한테 물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피제가 사실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약간 피부를 덮는 헐렁한 옷을 입고 모기장 혹은 이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웬만하면 술은 좀 자제하는 걸로, 웬만하면 맥주는 특히나 더 자제를 하면은 모기를 유인하는 나의 매력을 조금 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연구. 흥미로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름 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캔트비 블루가 부릅니다.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그래 너의 말엔 느껴지지가 않는 떨리는 표정이 내겐 숨기는 것만으로 벅차. Hey baby 끝까지 넌 한결같았으니까 늘 바뀌는 건 아니까 익숙한 기분이 들더라고. 달라졌던 적이 없어. 닿기도 전에 환히 웃어. 기쁜 건지 막 또 눈물이 흘러. 멈춰 그게 무슨 말. 아주 더 멀리 더 멀리 너 이제 떠나는 거야 저 멀리. 누가 널 찾더라도 모른다는 말밖에.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사랑이 정말 좀 부탁했어. 말해줄게 다시 몇 번이고 다시 우리가 못 보게 되더라도 너를 내 품에 안게 되면 내 가슴에 칼을 꽂아줘. 그래 너의 몸엔 느껴지지가 않는 감정이 언제나 내겐 항상 우선이었던 것 같아. 왜 일그러지는 걸까. 차라리 더해줘 거짓말을 못할 거 알지만 안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 닿기도 전에 환히 웃어. 한 번만 웃어봐줄 순 없겠니. Smile for me baby. 아주 더 멀리 더 멀리 너
넌 이제 떠나는 거야 저 멀리 누가 널 찾더라도 모르겠다는 그 말밖에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사랑이 정말 전부 다겠어 말해줄게 다시 몇 번이고 다시 우리가 못 보게 되더라도 너를 내 품에 안게 되면 내 가슴에 칼을 꽂아줘 사랑이 정말 전부 다겠어 말해줄게 다시 몇 번이고 다시 우리가 못 보게 되더라도 너를 내 품에 안게 되면 내 가슴에 칼을 꽂아줘 내 가슴에 칼을 꽂아줘 화려하게 빛날 때 활짝 피운 꽃은 지겠지 yeah. 한순간 깊게 물들어 봄날처럼 스치듯 안녕 그림 채로 깊게 paint War tones blue I'm the only one who paint 날카롭게 paint 상처 틈에 갇힌 채 내내 계속 돼 번째 거친 후 One for the memories, two for the flame Three for the silence, four for the shame 계절이 지나간 그 자리에 꽃은 피고 꽃은 다시 지고 이별 뒤에 우린 다 사랑하고 흩어져도 우리는 안 한다 이별 그 후에 다시 피우는 꽃 For flowers as bitter shade For flowers For flowers as bitter shade For flowers Falling petals, deeper traces 절대 멈추지 않을 flow 멀어졌던 왜 웅크린 무에 야불하게 끝이 끝나지 않도록 You're the flower that fell, still in the breeze And the soul witness, keeping all your memories 만나 이별 다 똑같지만 확실한 건 오직 내 결정 One for the memories, two for the flame Three for the silence, four for the shine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에 꽃은 피고 꽃은 다시 지고 이별 뒤에 우린 사랑하고 흩어져도 우리는 안 한다 이별 그 후에 다시 피우는 꽃 Only for flowers 여긴 다시 그 위로 Only for flowers 흩날리던 기억들 다 모아 Don't let them slip away We bring the light inside our heart 새롭게 다시 피어나 For flowers Healthy heat For flowers Spreading red For flowers Never disappear For flowers For flowers as bitter shade For flowers 꽃은 피고 꽃은 다시 지고 이별 뒤에 우린 다 사랑하고 네, 마마무의 신곡 Four Flowers 또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이어서 Four Flowers. 너무 예쁜 노래예요. 가창력은 뭐 말해 뭐해고 무대를 보면은 이제 네 분이 다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음악방송에는 핸드마이크를 쓰는 걸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랑 모든 사람들, 모든 대중들이 느끼는 게 똑같은지 댓글에 보면은 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아, 역시 이게 뭐 가수지. 이게 노래지. 어떻게 음원보다 실제 무대, 라이브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던데, 3분 넘게, 3분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서 그 우정, 그 역사, 막 이런 걸 약간 제 학창 시절에 봤던 거라 그런지 더 뭉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컴백한 마마무의 신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덧 우리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먹지? 오늘 샌드위치 어떠세요? 저는 요즘 샌드위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샌드위치 말고 야채 가득 든 샌드위치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요즘 자꾸 그 맴돌아요. 사실 어떤 한 특정 메뉴나 특정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희한하죠?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꽂히는 메뉴가 다르다는 게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동생이 서울에 놀러 왔거든요. 동생이랑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었단 말이죠. 동생이 찾은 집 근처 샌드위치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고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겠다. 너무 배고프다. 지금 뭐든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긴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 하나가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성인 남자의 1인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잘 먹고 또 맛있고 배고프니까 하나씩 시켜가지고 2개를 시키자 해가지고 샌드위치 2개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푸짐하기도 푸짐한데 진짜로 다 먹고 둘 다 막 한두 입씩 남길 수밖에 없는 양이더라고요. 이 속재료가 너무 알차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또 가려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에 커피 한 잔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나 행복한지 요즘 샌드위치에 빠져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통밀빵에 야채 가득 든 샌드위치 한번 끼니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샌드위치에 빠진 게 또 가만 보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양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브웨이도 네, 아침 시간 좀 일찍 일어나고 좀 부지런해보자는 느낌으로다가 오전 타임 근무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업종 중에서 서브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였어요. 누가 그걸 먹고 싶다고 거기서 알바를 하냐며? 근데 저는 서브웨이를 먹고 싶어서 꼭 서브웨이여야만 했어요. 그 내가 알바를 하고 막 알바비를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서브웨이를 먹고 싶어서 서브웨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근데 이왕이면 오전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전 근무 타임에 서브웨이를 찾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거리도 좋네? 서브웨이네? 오전 타임이네?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해가지고 서브웨이를 이제 한 몇 개월 했는데, 정말 점장님이 또 이제 또 먹으라고 알바생들을 좀 챙겨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진짜 제 목표 달성을 하고 왔어요. 매일매일 서브웨이를 먹었습니다. 뭐 매일 나가진 않았어요. 한 2, 3일 정도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근무하는 날은 무조건 서브웨이를, 그리고 또 알바생의 특권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메뉴, 재료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원 없이 먹고 나왔답니다. 그거를 판매가로 따지면 정말 몇 끼니 한 15,000원씩은 먹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요즘 토핑 추가 하나만 하더라도 한 3,0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야채도 많이, 재료도 많이, 뭐 원래 있는 레시피대로가 아니라 새우도 얹고 닭가슴살도 얹고 에그마요도 얹고 아보카도도 얹고, 진짜 한 끼만 먹어도 굉장히 하루 종일 든든한 그런 서브웨이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네요. 몇 년 만에 돌아온 제 샌드위치 죽이네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정말 신기했던 게, 거의 제가 근무하는 날에도 거의 매일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루 일주일에 그래도 4-5번씩은 꼭 점심시간 비슷한 시간에 오시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먹는 메뉴가 똑같아요.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에 빵도 아마 위트? 항상 똑같이. 그리고 이제 올리브 많이, 피클 할라피뇨 빼기, 피망 많이. 항상 그 레시피가 제가 지금 좀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이 레시피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는 바로 위트빵을 꺼내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분이 하도 많이 오고 하도 똑같은 레시피.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 항상 그 세트로 드셨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근무한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신 지 몇 년이 됐대요. 근데 처음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좀 체형이 있으셨대요. 좀, 건장한 느낌? 근데 매일 그렇게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만 점심에 드시고, 뭐 저녁에 뭘 드시는지, 운동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점심 메뉴는 거의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딱 그 다부진? 지방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살집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체형이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 매일매일 점심에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만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슬쩍 해보려고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의 영양 성분을 좀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이 좀 적고 단백질이 많은 메뉴더라고요. 그분이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그걸 드셨는지 아니면 정말 맛있어가지고 그걸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그분의 메뉴는 한 99%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 피망 많이, 팔라피뇨 빼고 이런, 거기다 이제 까지 드시는 게 루틴이었고, 나머지 1%는 가끔씩 궁금하신 신메뉴 나오면 드셔보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1%까지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손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로티세리가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옛날에 제 어렸을 적 한 7살? 7살, 6, 7, 8 그쯤에 엄마가 서브웨이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 한 굉장히 큰 뭔가 마트? 지하에 서브웨이, 굉장히 오래된 서브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브웨이에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 엄마 친구들, 저 또래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가족들과 나가면 항상 그 서브웨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억도 나고, 약간 서브웨이에 얹은 추억이 굉장히 많아서 샌드위치가 꽂힌 김에 여러분들께도 샌드위치를 좀 추천해드려 볼까 하는 김에 저의 약간 어떤 에피소드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뭐 재밌어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흥미롭네요. 이렇게 또 과거의 추억을 또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그때 생각도 나고 어쨌든 근데 너무 웃긴 건 서브웨이에서 일을 하고 나서 그 식비가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한 끼를 먹는데 너무 또 배부르게 먹기도 하니까 막 저녁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운동도 빡세게 하고 한 3kg가 줄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 끼를 푸짐하게 근데 야채 많이 먹고 이 저녁에 소식하는 게 진짜 중요한 루틴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서브웨이 아니면 다른 야채 많은 샌드위치집 요즘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아니면 집에서 야채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빵에 넣어가지고 속재료 가득 내 마음껏 채워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게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우셨으면 좋았겠지만 반응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 The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